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하나씩 핵심적인 질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일단 자기소개의 핵심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외우세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외우는데 어떤 식으로 외워요? 글자를 외우면 망해요. 큰일 납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핵심일까요? 역량 키워드입니다. 역량을 표현해야죠. 태도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입니다.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1분 다 채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면접장 가면은 초식에 들여다 딱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지 말고 50초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관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지원자 잘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입을 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열정과 패기가 넘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제대로 잘하면 좋은데 또 막 조금씩 실수하고 또 그런 거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약하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땡땡 직무에 지원하는 아무개입니다. 자기 이름 정확히 얘기하면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47번입니다. 거기서 알려주는 번호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떤 얘기하는 게 좋아요? 처음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 얘기하기는 부담되고 이때 가장 쓰기 좋은 게 간접 역량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계획력, 분석력, 창의력 등등등 이런 능력들을 먼저 어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증거, 경험이 나와줘야죠. 실제로 이런 제가 활동과 경험을 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런 내가 가진 성향이, 이런 역량이 이 직무에서는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직무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노력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요.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맞춰갖고 설명을 한 후 그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하세요. 더 이상 길게 마무리하지 말고 앞으로도 뭐 땡땡 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실무자가 되겠다, 담당자가 되겠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공계는 전공 중심으로 그리고 이공계가 아닌 사람들은 경험 중심으로 접근을 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직무에 대한 애착 그리고 모든 거는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라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공계 자연계는 일단 전공이 줍니다. 전공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내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일단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계는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직무가 나한테 잘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 직무에 대한 흥미와 애착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으로 어떤 경험을 얘기해야 돼요? 이공계는 전공적으로 노력했던 경험 그리고 인문대 또 그 밖에 전공 무관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 밖에 어떤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직무가 나한테 적합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워나갔다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는 가장 필요한 역량이 A 역량과 B 역량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자기는 또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밖에 어떤 노력들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사항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직무에서도 계속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강의가 빠른 느낌이 있는데요. 화면 다시 돌려보기, 정지 화면 같은 거 해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장단점입니다. 보통은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장점은 자기 입으로 자기는 무슨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보여서 남들이 평가해준 그런 장점들을 이야기하시고요. 단점은 절대로 대인관계 단점 얘기하지 마시고 일을 처리할 때 자기가 느끼는 단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직무적으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은 기승전 직무라는 부분들이 바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장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객관적으로 제3자, 그 남들이 나를 평가해준 장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런 장점을 느꼈는지 그 경험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판단했을 때 도대체 그 사람은 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좋게 평가했을까?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해서요. 그러면은 장점 부분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객관성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단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처리와 관련된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점이 그냥 내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직무 상황에서 어떤 문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직무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험 얘기하시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이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카페를 불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직무하고 연관성을 얘기한 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도구, 어떤 툴,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좀 빠르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